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 야당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AP통신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생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는 대통령 탄핵 이후 마비된 외교와 금융시장 동요 사태를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2기 국정운영 속도가 무척 빠를 것임을 예고합니다. 파나마 운하 반환 요구 논란 문제를 풀기 위한 책임자라고 강조하면서 파나마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또 취임 첫날 하겠다고 공약한 게 59가지나 됩니다. 일부는 시행 가능하고 일부는 거의 불가능하며 다른 일부는 과장인 것을 당선인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시행할 분야는 이민, 규제 철폐, 그리고 친환경 정책 철폐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연말 소매 판매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3.8% 증가했다고 마스터카드사가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수치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뉴스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같은 뉴스를 뉴욕타임스가 전하면서 올해 뉴욕타임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던 여러 가지 뉴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도 전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의 책도 소개를 했고, 그리고 52군데 가볼 곳, 가보고 싶은 곳도 선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살고 계신다면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인데 저조차도 제가 그 주변에 살지만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 돼서 우리 모두는 주변에 있는 보물들을 잘 즐기지 못한다는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분야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건강입니다. 올해 뉴욕타임스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가운데 하나는 장수의 비결 7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는 어떠한 산소를 압축한 방에 있는다던가 이런 거창한 것은 7가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류 독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야생동물보호소에서 조류 독감으로 빅캣, 큰 고양이류가 20마리가 숨졌습니다. 오레곤주에서도 고양이가 조류 독감으로 숨진 뒤 애완동물 먹이 제조회사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여러 주에서 판매된 고양이 먹이를 리콜하는 조치 지금 시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새벽에 뉴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전해드려야지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기사를 정리를 했던 것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 이제 뉴스에서 좀 떨어져 있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같은 미국 사람들의 분위기는 선거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한국에서도 탄핵 이후에 탄핵이 될 때까지는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뉴스에 집중을 했고 미국에서도 한국 뉴스에 대해서요. 그 뒤로는 이제는 정치적인 먹이 싸움이 많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늘 차라리 맨 앞에 장수의 비결 7가지 나도 잘 아는 그 지역에 대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를 다 포함해서 꼭 가보아야지 될 52군데라든가 이 책 한 권은 읽어야지 되겠다 이런 걸 먼저 전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뉴스가 저를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미국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의 뉴스 가운데서 또 한 번 놓치면은 안 될 그럴 그 시기가 와서 이 내용을 오늘은 AP통신의 보도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고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미국과 연결이 되죠. 미국이 정권 교체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 톱니바퀴 시계가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책 없음, 정지, 마비 상태에서 더한 이제 크레딧이 더 나빠지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 그것도 빠르면 오늘 안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 한 3가지 아이템 함께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야당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추진 중이다.
AP통신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야당에서는 9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풀리 채워서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윤파의 국민의힘에서는 6명으로 해서 만장일치 어렵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192석이죠. 300석 가운데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이 탄핵이 계엄이 시작되고 나서 최근까지 굉장히 사람들이 이 사람 일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애매모호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유는 헌법재판관 3명의 그 공석을 채우기를 꺼려하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걸 해야지 된다. 어차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서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리고 또 3명은 그 대법원장, 나머지 3명은 국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의논하고 말고가 없이 그냥 거기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점을 찍어줘야지 되지만 그 점 찍는 것이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로 배당이 된 3명은 우리가 해야지 된다. 이것을 한덕수 그 국무총리가 이제 국민 앞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면서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는 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거 더 이상 볼 것 없다 하고 야당이 바로 탄핵안을 그 소추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농민 관련 법안이라든가 이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 계엄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가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는 얘기가요. 야당 주장대로 신속하게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도 또 법적으로 모호한 게 있는 게 그럼 탄핵은요, 대체적으로 내각의 그 탄핵은 과반수, 이 정도면 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럼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3분의 2로 해야지 되는가? 과반수로 해야 되는가? 여기도 딱 의견이 갈립니다. 야당은 당연히 과반수지?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 3분의 2여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럼 과반수면 151표만 있으면 되고 이미 야당 뭐 192표입니다. 192석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151표를 가결 기준으로 하겠다 하니까 빠르면 오늘 안에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한다고 미국 언론 보도를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공식 파면된 게 아니라 업무 정지 상태죠. 탄핵,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국회에서 한 것을 도장을 찍어줘야지 그때부터 파면이 되는 건데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너무 깊은 권한까지 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뭐 양쪽의 탄핵을 다 서두르는 단 하나의 이유가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주겠다는 수작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야당의 그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해외에서도 이 정도까지 한국 뉴스를 자세히 보도할 필요가 없는데 쭉 보도를 하면서 또 한덕수 그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정말로 국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에 집중을 해야지 되지만 대통령 고유한 그 중요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대행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참 이게 애매모호한 문제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다음 순입니다. 글쎄 이분도 또 되고 나서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그 다음에는 뭐 교육부 장관, 미국이랑 조금 그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 순서가 한국은 좀 다르더군요.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다음 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딱 이 한마디입니다. AP통신이 지적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 외교가 중단됐다. 누가 미국의 지도자와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금융시장도 엄청 동요돼. 어제 벌써 환율이 달러대 그 원화가 1,468원까지 갔었잖아요. 날이 밝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완전히 이 지금 그 정치가 마비된 것이 더 심화되게 돼 있다. 물론 미국 언론이니까 뭐 여기가 잘했다, 저희가 잘했다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정치 마비가 더 심화된다. 이건 한국의 크레딧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며칠 전부터 뭐 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보도됐던 것은 오징어 게임이 오늘 새벽에 뭐 제 시즌 2가 나왔다는 건데 그걸 이제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탄핵이 되고 나면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건 그리고 황교안 다 탄핵되지 않았었잖아요. 이게 또 세계 뉴스가 될 것이고 투자가들은 당연히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뭐 대대적으로 모든 매체에서 전부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AP통신이 전했으니까 전부 그 AP통신 것을 카피하고 페이스트한 매체는 많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이 이렇게 그 탄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에 미국이 무척 속도가 빠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처럼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실제로 그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파나마 운하를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이 중국이 이상해. 중국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파나마의 그 운영권을 우리 그 행정부에서 카터 행정부에서 돌려주기는 했지만 그때 공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공정하게 안 해.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파나마 반환 요구를 하고 파나마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얼굴을 불지르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이제 빨리 파나마 대사를 지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라는 마이애미데이드 플로리다주요 카운티의 커미셔너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애국자다. 그동안 파나마 운하로 그들의 와일드한 꿈을 꾼 것보다도 미국을 훨씬 속이고 있는 나라다. 이제 딱 그 파나마 국가를 또 비난을 하니까 어제보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차기 대통령에 대한 미움은 파나마에서 더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지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문의 여지 없이 미국에 완전히 반환을 해야지만 된다. 아무리 파나마 대통령이 반발을 할지라도 이렇게 됐고 지금 그 카브레라 지명자가 긴장이 가득한 거예요. 파나마하고 지금 미국 사이에 이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될지. 이걸 이제 그 신임 그 대사 지명자로서 만약에 이제 다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설정을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사 지명자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 우선 어메리카 포스트를 위한 투사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미국 이득을 위한 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케빈만큼 라틴 아메리카 정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파나마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환상적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파나마 대사가 뭐 보통 때는 그다지 중요한 대사군에 속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 파나마 반환 문제는요. 사실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거기에 반환하면서도 여기도 굉장한 그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환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제 역사를 오늘쯤이면 말씀을 잠깐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파나마 운하가 프랑스에서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했습니다. 해서 같이 운영을 하다가 그 운영을 하니까 그게 이제 1900년대 초에 만들어져서 쭉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1960년대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파나마 운하를 만든 사람들이 있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딱 그 골드와 실버로 나뉘어져서 만들고 운영하는 측은 백인입니다. 미국에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그 저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색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이 사람들은 달러로 받고 이 사람들은 뭐 페소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학교 같은 데도 엄청나게 차별이 있었고 왜 미국에서의 남북 그 분리 인종 분리 시대와 똑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910년대부터 1960년대 막 대단한 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그 파나마 운하 주변을 미국의 남부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대대로 거기서 일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몇 년 전에 숨진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요. 파나마 운하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 이제 그 해군 기지 아버지가 유명한 그 해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났지만 당연히 엄마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존 맥케인은 생후 11개월 때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혈통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파나마에서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 흑백 갈등 흑백이라기보다 백인과 유색인종 파나마인 등등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나마에서 점점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차별을 하고 뭐든지 다 차별이에요.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파나마가 아닌 다른 그 남미 중미에서도 미국 저거 봐 자신들이 저기 와서 저렇게 하면서 많은 거를 취해가면서 이거 제국주의 하는 거잖아 해서 지미 카터가 넘겨주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막 사람도 다치기도 하고 숨지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막 그 폭동이 번져서 60년대, 64년도에 이때 한창 번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77년부터 한 20년 동안 같이 하다가 99년도에 완전히 그 운영권을 거기로 반환을 하면서 어떠한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지켜야지 된다 한 거고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이러한 것들이 뭐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가졌던 거 또 가져. 이런 마음도 포함돼 있다라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 이제 계속 지금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도 막 파나마 비난하고 뭐 그린란드 비난하고 덴마크 비난하고 캐나다 비난하고 막 비난을 쏟아 놓으면서 한가운데 이렇게 대사를 딱 지명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일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공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나마 대사만을 지명한 게 아니라 임기 첫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말 폭발적인 임기 첫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 사면하겠다고 했죠. 남부 국경 완전히 첫날부터 막겠다고 했죠.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같은 것을 다 철폐하고 드릴 베이비 드릴, 오일 시추, 화석 연료 같은 것 캐내는 것 이런 것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첫날이 앞으로 임기 4년을 보는 어떤 그 설정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는데 제가 세봤더니 59가지입니다. 59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이 이민, 두 번째는 마가. 이게 이제 보수적인 파나마 거기하고도 약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보수적인 미국 것을 이렇게 백인 중심으로 가져오겠다는 정책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규제 같은 것을 없애준다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친환경 정책 같은 것을 완전히 없애는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속도감에 한국은 속도를 내서 빨리 안정을 하고 미국과 뭔가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그 조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간단히 전해드리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하게 될 일, 이민에 관해서는 뭐 지금 스티브 밀러 백악관의 그 부비서실장 정책 관련 그리고 이제 뭐 관세국의 그 탐 호먼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두 사람이 다 강경파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그 대통령 때에 이민자들이 뭔가 신청을 할 때 뭐
구류를 해야지 된다던가 뭐 임시 가석방을 한다던가 이런 프로그램 다 끝내고 국병 장벽은 뭐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대로고요. 등등. 그리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겠죠.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추방 작전을 하려고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출생 이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뭐 부모의 이민 상태와 상관없이 그 시민권을 주는 이런 것들을 뭐 즉각 안 하는 그런 행정명 이거 이제 헌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 헌법이 미국에서 1868년부터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그 노예로 그동안 오랜 동안 사람들을 부렸던 것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죠. 사실은 그 같은 좀 뭐 측은함과 미안함과 사죄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최고의 위치를 갖고 이런 나라로 발전한 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다 이유가 있어서 미국은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국가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이 유일하다.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주는 나라.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캐나다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를 위한 정말 아주 이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레드밋을 정말 먹기 좋은 고기를 그냥 확 던져준다는 이런 얘기인데 문화적으로 보수 쪽으로 많이 가겠죠. 이제 소수 인종에게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것을 이제 모든 정부 부처부터 시작해서 학교에까지 학교 이제 특히 공립 대학교부터 전부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주니까 그거 안 하면 기금 끊겠어 하는 식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금지하려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많은 한인분들도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법적으로 다 또 뭔가가 이제 가려져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법적 수순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엄청 좋았던 게 바이든이 규제 하나 만들었으면 그 하나에 대해서 난 10개를 없애주겠어. 여기에 대한 기대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주식시장이 거품이 이 선거 이후에 끼었던 것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제 오일 시추 이런 것 할 것이고 또 에너지 값도 뭐 한 50% 정도는 낮추겠다고 했잖아요. 뭐 그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살 때 이건 없앤다고 얘기를 했고 기후 정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서 바이든 때 했던 것은 뭐 이민, 기후, 규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반대로 돌려놓겠죠. 다만 하나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친구도 많고 기부자도 많으니까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하지 않기를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문제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마가 이런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많이 한다는 것은 알 수 있고요. 많은 부분은 사실은 의회가 지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과장된 주장이라는 것을 트럼프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지난 주말에 미터 프레스와 이번 주말 말고 지난 주말이요.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한 번 올라간 물건값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겪은 것 아닌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시 차기 대통령을 하십시오 하고 뽑아줬던 사람이 많은데 관세도 그렇고 이미 한번 어떻게든 올라갔던 물건값을 내린다는 게 어렵다 하는 것을 MBC 방송 미터 프레스에서 본인이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내겠어. 이 말은 조금 자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기자들에게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말도 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건 그 이후에 평화를 유지하는 거다. 전쟁만 끝나면 다 평화가 될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것도 금방 끝낼 것처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요. 선거 캠페인 할 때와 캠페인 끝나고 나서는 좀 달라지는 게 이게 당연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쉬운 9가지 보니까요.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33번 하루 만에 끝낸다고 국경 폐쇄한다 32번 얘기를 했고 그 밖에 무슨 뭐
백신을 의무화하면은 그러면 연방 기금을 안 주겠다 하는 얘기도 26번이나 했고요. 대규모 추방 25번,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것 끝낸다는 것도 22번이나 얘기를 했고, 드릴, 이 오일 시추 17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9가지가 첫날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첫날 이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행정명령을 내려도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만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요즘 존재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이게 마지막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따뜻한 말을 많이 했어요. 뭐 우리 어렵지만 계속 뭐 사랑하자, 뭐 친절, 뭐 연민 이런 미국의 덕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좀 예의도 갖추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게 따뜻한 메시지라고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매몰찬 메시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비난하는 것도 많이 했지만 특히 이제 바이든이 사형수를 40명 가운데 연방 사형수 37명을 가석방 없는 그 감형으로 종신형으로 감형해줘 이걸 막 비난하면서 나는 그들이 행운이 있다고 했어요. 그 행운을 잡은 바이든으로부터 영혼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 한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Go to hell.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Maybe 이 같은 말들과 또 이루어지지 않을 그 많은 홍보, 선전, 선동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를 지금 조금 멀리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에 많이 그 몰두했었던 사람들을 쭉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오늘 AP통신이네요. AP통신이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여러 사람들, 뭐 지아드 아우날라라는 사람, 또 네브라스카의 누구누구 이걸 짧게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정신적으로 지쳤다. 선거가 끝난 뒤에 45살의 이 지아드 아우날라라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강은 짐작이 되고 트럼프 시대에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 해서 이런 것들은 텔레비전 시청률 보면 알잖아요.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트럼프를 가장 많이 비난했었던 MSNBC, CNN은 텔레비전 시청률은 떨어졌는데 디지털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반면에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한 박스는 지금 올라서 케이블 텔레비전 보면요. 3명 가운데 몇 명이 그 박스를 본다고 하던가요? 72%. 나머지 한 28%가 가지고 뭐 CNN, MSNBC 이렇게 다 갈라서 하는 지금 그런 정도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막 몰입했다가 약간 거기서 멀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 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취임하면 다시 멀어졌던 것이 다가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고, 나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MSNBC라든가 CNN이라든가 이런 데는 순탄하지는 않겠죠. 순탄하지 않을 걸 알고 ABC나 이런 데서 다 미리 돈 주면서 뭐 명예소송한 거 예전에는 트럼프 그 전 대통령 당시에도 명예훼손 소송을 언론사에게 제기한 게 많은데 한 번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명예훼손 그 소송이라는 게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디즈니는 사업하는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요. 정부와 연관된 게. 그래서 돈도 막 1,500만 달러나 미리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 뭐 이런 언론사뿐이 아니라 다른 그 무슨 도요타 같은 데서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하고 엄청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어쨌든 당선자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이 언론, 이 보는 것이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언론사에서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보다는 그 이슈에 집중을 해야지 된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사실은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슈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 부수적인 것에 어제처럼 대통령 당선인이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어느 대통령들도. 저도 그 딱 한마디만 했지 그 전후좌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사람들이 뉴스로 되돌아가는 그런 거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2024년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1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3.7%포인트인데 글쎄 저는 앞으로 정책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난 지금은 말로써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말해놓고 뒤로 조금 가기도 하고 하니까 확실성이 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해야지 될 것 같고 또 내년 1월부터는 꼭 그런 정치 뉴스뿐만이 아니라 생활 뉴스는 언제나 그런 소망은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오늘 조금 몇 가지를 시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올해 가장 그 중요한 뉴스들을 좀 전해드리죠. 뉴욕타임즈가 저희 그 뉴욕타임즈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공유했고 했던 겁니다. 하고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제목 정도만. 제일 먼저 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게 다 순서가 있네요. 순위가 있어서 트럼프의 승리. 트럼프의 암살,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승리, 당연하겠죠? 그리고 바이든의 사퇴 발표. 세 번째가 트럼프 암살 시도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펜실베니아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 네 번째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게 34개의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 받은 거 트럼프 대통령이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돈 주고 뭐 성관계 맺은 것 입막음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이건 의외네요. 다섯 번째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본인 머리에 뭐 벌레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본 뉴스랍니다. 두 번째가 최근의 뉴스인데 굉장히 많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1년 것을 쭉 종합한 것에서 올라와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사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데 그 많고 많은 뉴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것은 용의자에 대해서 루이즈 맨지오네 아이빌리그 출신이고 집안이 너무너무 부자고 뭐 가만히만 있어도 평생 잘 살만한 청년이 왜 그랬을까 아직도 모르죠. 그리고는 잊으셨죠?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된 것. 프란시스 스캇 키 브리지가 붕괴됐는데 예상보다 그래도 빨리 모든 것을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건요. 이건 저 너무 좋아요. 사람이 이래야죠. 뭐 이게 무슨 미국의 손실이 얼마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6명이 실종됐었죠. 그 실종된 사람이 어떻게 됐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답니다. 그 다리 보수 공사를 하기, 홀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일하고 있던 분들이죠. 이민자라고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다 숨진 채 발견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지 이걸 제일 많이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은 것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봤네요. 영국 왕실의 암 진단, 찰스 왕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수술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웨일스 공주 캐털린이 무슨 암인지는 아직도 모르죠. 결국은 회복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봤답니다. 또 하나, 일식. 저도 기억나요. 회사에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했었던 너무너무 정말 신기하고 장엄하고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경험이었다 하는 사람들 여행 가서 막 보고 있죠. 그리고는 중동 분쟁입니다. 중동 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자를 막 치고 이런 것보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런 것을 다 이스라엘과 적이죠. 지원을 하는 이란이 결국은 이스라엘 막 이란 무슨 장군도 살해하고 암살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에 180발 이상의 미사일을 직접 쏜 것. 이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으로 그랬고요. 그러나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긴다는 확신도 없고 하면서 조심조심 딱 아주 살얼음처럼 살살 거기서 멈췄죠. 그리고는 자연재해입니다. 폭풍.
허리케인 밀튼, 플로리다주, 그리고 뭐 조지아라든가 캐롤라이나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쳤던,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 영향이 컸었죠. 비극, 이건 한국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리암 페인이라고 31살의 싱어인데 이제 전에 그 원 디렉션의 싱어였었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발코니에서, 우린 발코니 하면은 영국의 에릭 크랩튼의 2살짜리 아들이 숨진 거, 이건 딱 기억하지만 이 리암 페인이라는 가수가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결국 몸 안에 뭐 코케인, 항우울제, 뭐 술 이런 게 다 그 믹스가 돼서 발코니에 떨어졌을 때, 이게 10월 달 이런 뉴스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는요, 올해 연말 그 소매 판매 조금 괜찮았다는 거 살짝 전해드리고, 100권의 책, 21세기 최고의 100권의 책 가운데 저는 넘버 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쉬운 2군데, 가볼 곳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한 군데, 이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은가 하는 뜻에서요. 그 100권의 책 가운데 넘버 원, 그 책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AT&T,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토요타, 그리고 뭐 아마존, 포드, 골드만삭스 이런 모든 곳들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돈을 낸다. 이 가운데는 수십 년 동안 안 냈던 곳도 있고 무서워서 알아서 기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제 오늘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니까 많이 보이네요. 연말 소매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3.8% 증가했다고 마스터카드사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좋은 수치예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음식 많이 먹었고 옷도 사고 보석도 샀습니다. 이건 이제 소비자들 그 탄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전국 그 소매연맹이 예측했던 것보다 3.8%까지 안 됐어요. 2점 몇 %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강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자동차는 빼고요. 이 스토어에서의 판매는 2023년 지난해에 비해서 2.9% 증가했는데 온라인 판매는요.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어에서 판매한 거 증가된 그 폭에 6.7% 증가했습니다. 식당 매출 6.3%, 보석 4%, 전자제품 3.7%, 의류 3.6%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러데이 때 막 급하게 구입하고 나서는 얼만큼 반품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한 1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이득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아무튼 백화점 판매는 별로여서 1.6% 증가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책과 장소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그 100권의 책을 제가 어찌다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4년도에는 뉴스에 너무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21세기에 그렇게 유명하다는 책이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세계 기준으로 뭐야 하는 걸 알아볼 수조차 없었는데 2025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자 하는 뜻에서 전해드립니다. 한 권과 한 지역만 말씀드립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오늘 쭉 보도한 거예요. 100권의 책 가운데서 넘버 원이 나의 눈부신 친구 한길사에서 번역을 했네요. My Brilliant Friend라고 해서 4부작 소설인데 4부작 가운데서 첫 번째 엘레나 페란테, 영어로는 누가 번역을 했고요. 이탈리아에서의 어떤 그 초점. 아무튼 성실하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뭐 누구지? 박경리의 누구지 하고 혼잣말한 거예요. 여러분께 반말한 거 아닙니다. 박경리 선생의 김약국집 딸들과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고전은 쭉 사람들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엘레나가 성실하고 의무감이 있는 거리였고, 릴라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조금 더 터프하고 아주 지성이 넘치는데, 근데 뭐 가족이 너무 뭐 가난하고 여기서 또 제약을 받고 이래서 처음에는 뭐 이 두 소녀의 뭐 이렇게 되다가 뉴욕타임스가 설명하기는 아주 우주처럼 폭발적으로 확장돼서 예술, 정치, 계급, 뭐 성, 철학, 운명 이런 모든 주제를 다룬다. 소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죠. 갈등하고 뭐 우정 같은 것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뭐 자서전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잊을 수 없는 소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갈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 거칠기도 하고 뭐 미끄러지기 쉽기도 하고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모든 감각을 깨워주는 책이라고. 나의 눈부신 친구, 저도 못 읽어봤거든요. 어, 이 책이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 가운데 넘버 원이고요. 그리고 쉬운 두 군데 가볼 곳 가운데는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뭐 유카칸 반도도 있고 엘살바도르, 스위스의 제네바, 알프스는 어느 쪽 알프스인지 모르겠네요. 독일의 드레센, 스페인의 발렌시아, 모로코도 사람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한국 분들 많이 가시고 싱가포르, 스리랑카도 있는데 미국에도 많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겁니다. 하와이의 마우이. 볼티모어, 메릴랜드 사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제 친구 은미야, 하이. 은미가 메릴랜드에서 리코스토어 하고 있는데 이 지금은 그만뒀나? 네. 아무튼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미주리의 캔사스, 플로리다주의 플라멩고, 엘라바마 몽고메리, 저 여기 가봤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파사디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딱 맞춤형으로 놓고 보니까 근사하더라 하는 거죠. 자연의 아름다움이 엄청나다. 샌가브리엘 마운틴, 거기 보면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 폭포로 둘러싸여서 하이킹, 바이킹 코스가 있고, 시리로 내려오면 거기 올드 파사디나 메인 스트리트에 놀턴 사이먼 뮤지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데. 그리고 조각 가든, 얼마 전에 조금 보수했거든요. 모네의 프랑스 그 지르베니에 있는 그 정원에서 영감을 얻은 그곳 안에도 너무 지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놀턴 사이먼 뮤지엄이 있고요. 파사디나 플레이하우스 놀턴 사이먼 뮤지엄이 이쪽 북쪽이라면 남쪽 사이드 훨씬 더 레이크 쪽으로 가서 있는데, 여기도 아주 시리어스한 드라마를 한다던가 젊은이를 위한 그 정신이 좋잖아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페사디나의 뭐 바첼로라는 프렌치 스타일의 레스토랑이라든가, 새로운 뭐 중국의 광동식, 에이시안식의 레스토랑이라든가, 정말로 세계 사람들이 보는 이 신문 뉴욕타임스에서 쉬운 두 군데 가볼 만한 곳 가운데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도 있다. 그리고 이름 지음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내가 거길 보석이라고 보면은 어린 왕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보석인 것 아니겠어요? 2025년도에는 그런 것을 많이 여러분과 제가 즐겼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장수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그 의학 분야가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거기에 이제 애나창 그 박사가 특별히 그 지적을 많이 한 건데, 장수의 7가지 비결, 무슨 사람들이 고압 산소방 챔버 같은 것, 적외선을 뭐 많이 쏘인, 이거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증거로 뒷받침된 그 장수의 비결을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장수의 비결, 불멸의 그 비결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그 노화 전문가들이 80세, 90세, 100세까지도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로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넘버 원입니다. 무슨 뭐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는다 이런 특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법의 알약 같은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과학 책임자인 루이지 그 페루치 박사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마법의 알약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버 원, 더 많이 움직이세요.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운동이 조기 사망 위험 줄인다는 것 반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넘버 2, 과일과 채소 더 많이 드세요. 특정한 식단, 무슨 식단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당하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가공식품은 적게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넘버 3, 충분한 수면. 매일 밤 평균 수면을 충분하게 지내면 몇 년 정도는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4번째, 담배는 피우지도 말고 술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여기서 끝. 5번째, 만성질환을 관리하세요. 미국 사람 거의 반 고혈압, 40% 콜레스테롤 높고 3분의 1 이상이 딱 그 보더라인에 있는 당뇨 전 단계랍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넘버 1, 2, 3, 4 많이 움직이고 과일 채소 많이 드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담배 안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이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심리적인 건강이 자주 이 신체적인 건강에 밀리지만 심리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얘기를 합니다. 고립, 외로움이요, 흡연만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답니다. 7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래 살 수 있다네요. 낙관주의가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무조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긍정은 아니고요. 이런 7가지가 사람이 장수하는 마법의 알약이랍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뭐 부자들은 뭐 깨끗한 공기를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짧게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 많은데 워싱턴에서나 오레곤주에서나 고양이 그 사료를 먹고 냉동 무슨 그 사료 있잖아요. 그런 걸 먹거나 아니면 날 우유를 살균하지 않은 그런 우유를 먹고 고양이 아니면 고양이보다 몸집 큰 이런 그 고양이류가 숨지기 때문에 사료도 지금 리콜되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